이어서 매주 색다른 팩트로 모든 시간을 꽉꽉 채워주는 스포츠 서울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입니다. 저희가 살짝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경기 수, 일정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지난달 28일인데요. 이 GS 칼텍스 경기 끝난 후에 이제 아본단자 감독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V리그 경기 수 너무 많고 일정도 타이트하다. 회복할 시간도 부족해서 이제 부상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 시간도 줄어들고 선수들의 성장도 어렵다. 리그 발전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말 리그 일정이나 경기 수나 조정이 필요한 건지 좀 리그 차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네. 확실히 좀 오늘은 이야기할 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라운드에도 사실 김호철 감독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경기를 앞두고도 우리카드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전과 일정이 좀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부 같은 경우는 2020, 2021 시즌까지는 이제 30경기를 했습니다. 2021, 2022 시즌 이제 페퍼저축은행이 들어오면서 이제 7개 구단 체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6경기가 늘어나서 현재 이제 36경기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리그와 비교하면은 좀 일정이 타이트한 건 사실인데 그러면서 좀 경기 수가 많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남자부 같은 경우는 이제 2023, 2014 시즌부터 7개 구단이 됐고 또 2014, 2025 시즌부터 이제 36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시즌째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남자부에서는 일정 관련해서 불만이나 경기 수를 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이슈는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부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남자부는 36경기 체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지가 좀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6개 구단이었던 체제가 됐을 때도 최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 박철우 해설위원은 남자부가 또 6개 구단 체제에서 7개 구단 체제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경험했잖아요. 확실히 30경기를 뛰다가 36경기를 뛰는 것 좀 다르게 확 와닿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생각해보면은 크게 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경기를 하면서 체력적인 부침이나 못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단지 나이가 좀 들어서 제가 체력으로 힘들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것보다는 경기 수가 20경기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30경기 2배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6경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면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땐 거의 한 10%, 20% 정도 수준으로 늘어났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과연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을까? 저는 오히려 경기 수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팬들에게 또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오히려 선수들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긍정적인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사실 근데 그때를 좀 떠올려 보시면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우리가 6경기가 늘어나니까 조금 체력 관리를 달리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나 움직임도 혹시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경기 수가 늘면은 물론 경기 일정이 좀 타이트할 수밖에 네네. 없겠죠. 하지만은 그만큼 그 시간 내에 선수들이 회복하고 다시 경기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의 개개인의 몸 관리나 자신이 역량팀에서 케어해내는 부분, 이 모든 부분이 프로로서 다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는 경기에 나서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 몸 관리를 열심히 해서 다음 경기에 또 준비를 하고 리그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과연 이 경기 수가 많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갖는 게 맞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올 시즌 초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 수나 일정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나 아본단자 감독이 좀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 이슈 자체가 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여자부 전체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자부에서는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긴 한데요. 네. 의견 차이가 좀 큽니다. 물론 아본단자 감독은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V리그의 구조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한국 리그만의 이제 고유의 형식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고요. 사실 이제 심각한 게 이제 경기 수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이 여자부의 경기력 수준 자체가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이제 문제라는 의견이 많고요. 네네. 국내 한 지도자의 말을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체력, 기술적인 수준이 이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 남자부와 비교하면 이제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의 숫자가 많이 부족해지고, 네. 그러면서 일정이 문제가 아니라 선수 수준이 문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촘촘하긴 해도 어쨌든 경기에서는 이겨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베스트 멤버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면 로테이션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리그에서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뭐 백업 멤버가 만약에 좀 채워줄 수 있는 기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주전과 백업의 기량 차가 꽤 큰 편이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문제라는 지적이고요. 뭐 김연경 선수가 뭐 이야기하는 거는 올해 유독 여자부 경기력이 좋지 않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경기 수나 일정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네. 이제 리그 전체적인 뭐 수준이라든지 경기력 최근에 좀 이제 조금 이제 늘어지는 경기라든지 조금 더 우리가 보기 좋은 경기력이 네. 나오지 않는다라는 지적이어서 그거를 위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일단 아본단자 감독이 언급을 했을 때 경기 수나 뭐 일정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이제 부상 확률이 높아지고 뭐 리그 발전에 좀 저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렇다면 이 경기 수나 일정을 조정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해결책이 될까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경기 수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V리그도 스포츠로서 하나의 산업의 기능을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뭐 중계권, 광고, 스폰서십, 또 이제 그 홈 경기 개최하는 팀에게는 뭐 입장 수익 이런 것들이 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사실 지금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예산들을 보면 지금 경기 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받는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네네. 중계권, 광고 등을 보면 근데 이 경기 수가 줄어들면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산업적으로 봤을 때 뭐 배구연맹이나 구단이나 전부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경기 수를 줄이면 선수들의 연봉을 깎을 것인가? 네. 과연 그거에 대한 질문에 어떤 선수가 나는 연봉을 깎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가 깎고 경기를 좀 의문이고 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거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간을 조정하는 것 뭐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또 중계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야구와 시즌이 겹쳐버리면 이제 생중계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또 손해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수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뭐 긍정적인 효과를 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박철우 의원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선수 출신으로서 이렇게 뭐 경기 수나 일정을 조정한다면 부상의 위험이 좀 줄어든다거나 리그의 좀 수준이 좀 끌어올릴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얘기하신 대로 경기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경기 텀을 좀 늘린다는 것 자체가 과연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냥 고민선이 있는 게 뭐 브레이크 타임도 저희가 있고 일주일 쉬었다고 와도 경기력이 좋은 팀도 있겠지만 안 좋은 팀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거는 팀 내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이 경기 텀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실력적인 부분은 저는 비시즌에 다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팀과 약팀이 어느 정도 조건을 봤을 때 비시즌 때 얼마만큼 선수 구성을 잘하고 훈련을 잘 해왔느냐가 그 팀을 강팀과 약팀으로 분류를 하는 기준이 돼야 되지 경기 텀으로서 쉬는 시간이 적다, 뭐 훈련 시간이 적다 이런 부분들은 모든 팀이 똑같은 동등한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야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를 만약에 지금 저희 V리그 같은 경우는 매일 한 경기씩 남자부 한 경기, 여자부 한 경기 항상 중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여러 중계권이나 뭐 스폰서십 모든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경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말만 경기를 미루게 된다면 모든 경기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중계가 나가는 팀도 있겠지만 중계를 못 나간 팀도 있을 거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선수들이 받는 이득보다는 좀 손해가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뭐 비단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고민의 일환이기는 합니다. 다만 좀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 좀 어떤 방안이 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리그 전체에 이제 좀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수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계약은 아주 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남녀부 모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곧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이 얘기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경기력, 리그 전체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이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근데 물론 방안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뭐 아시아 쿼터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외국인만 하고 아시아 쿼터는 계속 트라이아웃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 형식에 대해서는 또 시기도 고민이 좀 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자유계약으로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어린 선수들, 경기에 많이 나가지 못하는 선수들을 위한 고민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연맹에서 이제 2국급의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좀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군 리그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선수들을 키우기 위한 고민도 계속해서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경기 수를 조절해서 한다는 거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기 수를 차라리 더 늘리자. 그래서 이 베스트 멤버를 계속 못 돌리게 어쨌든 어떤 선수는 뛸 수밖에 없는 네. 걸 만들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물론 그게 지금 경기 수를 당장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아무튼 뭐 이 어린 선수들이 좀 뛸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또 장치들도 계속해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철우 위원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뭐 리그 수준을 끌어올리고 일단 우리 배구 경쟁력이 강화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경기 수를 늘리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경기 수가 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선수 운영을 좀 더 폭넓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결국엔 감독이 얼마만큼 팀 운영을 잘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은 좋은 선수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되고 그 선수들이 좋은 실력을 쌓아서 V리그로 자꾸 들어와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유소년에서 이미 배구를 하는 선수들이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목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배구의 어떤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로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키워낼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V리그 특히나 이 프로팀에서도 이 선수는 이래서 안 돼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보단 네.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주고 이 선수가 경기에 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경기력 향상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뭐 리그 발전 더불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팩트아웃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